네, 안녕하십니까. 샘 양입니다. 요즘은 하도 경기 해서, 경기가 사실 그 사이클이 있죠. 비즈니스 사이클이죠. 지금은 경기 세태기인지 아닌지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인데, 거시경제가 중요하지만 각국의 대응 전략이 아주 중요하죠. 채권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과거에는 매우 큰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요즘은 정책적으로 올리고 내리고를 특정 국가가 진행하기도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특히 미국이 그렇습니다. 즉 경기 후퇴가 아니지만 경기 후퇴로 보고 다양한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돈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적극적인 정부 흐름을, 즉 특히 미국 정부의 정책을 긴장하면서 파악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사실은 약간 좀 느리기도 하지만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흐름을 달리 틀어가지고 자기 그 입맛에 맞게 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은 금융권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여러 가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 대변하는 또 기자들, 또 학자들 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외국의 흐름을 갖다가 좀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 우리 투자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실제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 결국 금융권을 위한 액션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한번 쭉 따져보십시오. 예를 들면 언론에 칼럼을 썼다든지 글을 썼다든지 기사를 썼던 분들, 과거에 이자율이 떨어질 게 분명한데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분들 많이 있었죠. 결국 2%까지 떨어졌었죠. 그때 뭐 7%, 8% 뭐 이럴 때, 근데 그 언론 보도를 또 이렇게 어떤 학자들의 견해를 믿고서 투자를 했을 때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현명해져야 된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학을 공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학을 공부해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워낙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스위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스위치를 여러 개를 켜야지 만족이 되는데 스위치 하나만 키면 여러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또 컨플릭트, 갈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갈등을 조정을 못하면 여러 가지 비난을 받게 되고 그 비난은 결국은 쌓이게 되면 정치인 같은 경우는 몰락의 길을 갖게 되는 거죠.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자기가 결국 판단하는 게 제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융복학을 좀 했기 때문에 경제도 알고 정책도 알고 또 테크놀로지도 좀 알고 하기 때문에 우리 20대, 30대를 위해서, 40대를 위해서, 또 50대, 60대, 7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테크나 경제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40대, 50대, 60대 뭐 이런 분들은, 70대 이런 분들은 뭐 상당히 많이 돼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서 보면 뭐 멀쩡하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실패하고 또 썬크 코스트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엉뚱한 데 투자해갖고 돈이 묶여있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20대, 30대만을 타겟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 40대, 50대, 60대, 뭐 70대 돈을 지켜야 될 분들도 있고 어쨌든 돈을 좀 불려야 되니까 요즘 100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시간을 내서 저도
한번 해보고 있고, 또 이런 것이 또 이렇게 회원제로 하자고 자꾸 그러기도 하는데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뭐 저도 옛날에 펀드를 뭐 가입을 한 적이 있는데 여담입니다만 중국 펀드였나요? 뭐 하여간 외국 펀드였는데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결국은 펀드 좋다고 막 설명을 듣고서 제 책임이라 하에서 이제 들었습니다 하고서 투자를 했죠. 근데 그게 뭐 은행 이자보다는 못한 경우가 됐던 거죠.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성공한 분들도 있지만 실패를 하신 분들도 많다. 그리고 제 주변에 뭐 과거에 증권사 뭐 간부들, 지점장도 했던 분들도 있지만 자기 돈 갖고 뭐 할 때는 남의 돈 갖고 할 때는 잘 안 되고, 하여간 자기 주변 돈 갖고 할 때도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지금 요즘은 이제 금감원이나 뭐 이런 데서 그 펀드 수익률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앞에 좋은 투자를 잘한, 운영을 잘한 그 아주 A급들, 에이스급들이 한 곳들은 보니까 뭐 30% 뭐 이렇게 이상도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3년에.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그 이후에 뭐 32 바깥으로 나가면 뭐 15%, 3년에 15%예요. 그럼 5%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 거줍니다. 예를 들면 뭐 12%도 있고 5%도 있고 상당히 많은 펀드들이 3년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5%, 10%, 심한 경우에 마이너스 30%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한 돈을 부거나 박은 거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3년에 마이너스 30%라고 하면 뭐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본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국 분들 중에서 뭐 미국에도 마찬가지 이런 펀드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층들 중에서 이제 경제산업 교육에 강하게 하고 재테크 교육도 잘 되어서 좀 노후 대비도 잘 돼서 좀 웰빙 소사이어티로 좀 이렇게 이념적인 것에 너무 찌들려서 살지 말고 그 노조도 사실은 그 정당한 경쟁적인 노조 활동, 합법적인 노조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선생님들이 노조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사실은 스승이죠. 왜 그 노동자라고 스스로 폄하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생각이 그렇습니다만은 또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대 애시당초는 20대, 30대를 타겟으로 했었는데 뭐 보니까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분들도 재테크 노후 대비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이런 노후 대비 영상도 제가 자주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대, 60대는 지금 재테크 교육 뭐 참여하시는 것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0세, 100세죠, 100세. 100세 장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50대 분들은 예를 들면 민간연금을 갖다가 평생연금으로 하게 되면 100세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민간연금도 고려 한번 해보시고 국민연금은 당연히 필수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뭐 실제 사실은 100세 넘어가지고 뭐 은퇴하신 교수분들이 언론에 글도 쓰고 뭐 인터뷰도 하는 장면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여러 가지를 접했습니다. 뭐 그래서 90세 넘어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뭐 후배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투자 돈을 조금 대준 적도 있고, 벤처 IPO도 저기 그 퍼블릭 어퍼링이죠. 공개 상장하는 거 그런 것도 관여를 했었는데 다행히 성공도 좀 했었고 했습니다. 뭐 상가도 노후 대비를 위해서 이제 뭐 지나가다가 한 적도 있고 오피스텔도 제가 평촌에 이제 그 여기에 근처에 직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점심 먹고 가는데 100만 원에 오피스텔 분양하라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쪽지를 받아들고서 점심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잠실인가 살았었는데 거기 평촌에 왔다 갔다 하려면 좀 늦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오피스텔 하나 마련해서 거기 활용도 좀 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 만들었더니 거기도 그 중도금 무이자였고 그래서 결국은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을 보기도 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자기 그 운이 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주변에 항상 권해주면 저한테 좀 분석을 해보고 또 상의도 해보고 여러 사람들하고 해보면 제가 무브를 하는 사람입니다. 얼린 무버죠.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제가 한번 본격적으로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복학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미국 유학 중에도 이제 연구 조교를 이제 여러 군데서 했는데 소셜 사이언스 데이터 센터의 이제 연구원 RA 역할도 했는데 연구원으로 취직됐어요. 그때도 그 미국의 소비자 분석, 소비자 행동을 갖다가 이렇게 서베이로 만든 데이터 갖고 분석하는 교수님을 제가 모델링하면서 도와드리고 그랬었는데 그게 다 빅데이터예요. 그때 20만 소비자 같은 거를 지금 시계열로 분석한 자료 같은 경우인데 그런 거를 했던 경험이 보니까 젊어서 했던 데이터 만지작 했던 경험들이 지금도 좀 편합니다. 사실은 데이터 만지는 게 모델링하는 것도 제가 직접 모델링도 했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펜실바니아대에 이제 와튼 스쿨이 경영대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동산 센터가 있어요. 리얼 에스테이트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또 연구원, 연구 조교인데 이제 결국은 연구원 역할을 하게 됐는데 부동산도 그 자산시장의 중요한 한 부분이죠. 거기서 그때 모빌리지 인터레스트 레이트, 에너지 가격하고 이런 것도 제가 연구를 좀 했었고 그러니까 그 과거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스타벅스잖아요. 스타벅스 같은 것도 기업체가 훌륭한 기업이죠. 원래 스타벅스라는 게 부각된 이유가 그 많은 그 소비자들이 찾게 된 이유가 이 기업의 그 원두를 갖다가 이제 그 구매를 하는데 가격을 제대로 주고서 농부들한테 가격을 제대로 주고 좋은 원두를 샀다. 이런 것들이 평이 좀 버벌 마케팅이라고 할까. 어쨌든 그런 평들이 돌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CSR이라고 하죠.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이런 차원에서도 역할이 좀 됐고 이런 평들이 소비자들의 좀 좋은 호감도를 이끌어내서 결국 초반기에 스타벅스, 별다방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별다방, 스타벅스 이게 보편적으로 여러 곳에서 체인을 오픈했을 때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또 물론 좀 커피 맛도 괜찮은 면도 있지만 그런 CSR 그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그 효과를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보면 저희들이 그 S&P 500 지수를 중심으로 미국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영향력을 많이 끼치죠. 그래서 이제 애플 애플이죠. 사과 주로 테크놀로지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이것도 테크놀로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컨슈머 쪽으로 돼 있고 엔비디아가 이제 옛날엔 게임의 그 컴퓨터 만드는 회사로 단순히 생각했는데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서 AI에 관련됐기 때문에 엄청 부각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이제 여러 가지 제조업체, 전기차 제조업체에서 좀 AI로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싱까지 이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 이건 뭐 프랜차이즈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이제 워렌 버핏 투자를 엄청 잘하신 분이죠. 이분이 평생 애니얼 애니얼 그 라이프스타일 수익률이 근 20% 정도 됩니다. 20%. 그 20%를 복리로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뭐 마이너스 뭐 인정도 있는 적도 있지만 이분은 아주 수익률을 잘 지켜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돈 절대 잃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남겼잖아요. 어쨌든 지금도 93세로 살아계시죠. 그다음 메타 플랫폼, 옛날에 페이스북인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광고 같은 것도 있고 소셜 미디어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뭐 이것도 헬스케어 쪽인데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여러 분야가 생길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AI 쪽으로 해서 의료 쪽에 신약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엑슨 모바일 에너지 쪽이죠. 엘리릴리 헬스케어고, JP 모간 이건 뭐 파이낸스 쪽이고, 존슨 앤 존슨 이것도 헬스케어입니다. 그다음에 비자 카드 있고, 프록터 앤 갬블 이것도 유명한 회사죠. 우리나라의 생활 필수품 같은 거, 화장품이나 샴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듭니다. 유명한 SK2라는 화장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SK2의 그 화장품 미백 효과를 내는 화장품 같은 것도 우연한 기회에 연구원이 그 물질을 발견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브로드컴도 있고 이거 테크놀로지, 홈데포 이거 컨슈머 쪽에, 그다음에 쉐브론 이런 회사 에너지 쪽이고요. 뭐 그래서 헬스케어 쪽, 그다음에 에너지 쪽, 뭐 컨슈머 쪽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런 기업들은 탄탄한 재무 성과,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 다양한 요인으로 미국 주식에 미국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아니 세계적인 여러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술, 의료, 뭐 소비재, 금융,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총합으로 S&P 500 지수 같은 게 탄생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서 미국에 투자하는 결국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우리 빨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도 주식 친화적으로 많이 좀 바뀌어서 우리 국민들이 우상향하는, 그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없어지고, 그래서 빨리들 우리 한국 주식에도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제가 테슬라하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매니아라고 하기보다는 뭐 주식이 회사 가치가, 회사 기업이 하는 것이 이제 뭐 2024년 1월서부터 제가 주로 봐왔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 좀 저평가돼 있었고, 그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160불 정도에 저기 들어갔었는데, 어쨌든 회사가 상당히 좋은 가치를 부릴 것 같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셋비디 TV에서 분석 제작한 영상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에 대해서 확신이 좀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투자한 보람이 생기죠. 어쨌든 뭐 펀드들은 혹시라도 할 때 항상 잘 챙겨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애플 같은 회사들을 그 2010년도에 투자했으면 어마어마하게 버신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한 5% 올랐다 그럼 팔고 또 올라가네 이렇게 해서 또 사시고 뭐 이런 분들 계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
차트를 보고 뭐 이렇게 되면 너무 좀 급박해지고 조급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시켜놔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연구를 하고서 연구를 했으면 확실한 하에서 계속 보유를 하는 그런 습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 30%는 배당 쪽에 좀 투자를 하고, 또 이제 본질적인 거는 이제 부동산 쪽에서도 임대 수익이 나올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 세피리 TV에서는 브리프도 좀 발행을 하고 회원제도 좀 모집해서 또 따끈따끈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뭐 우리는 투자를 권유하거나 뭐 유도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정보를 제공하고 같이 즐겁게 웰빙 소사이어티를 향해서 뭐 가는 겁니다. 뭐 제가 뭐 주식을 같이 공부하는 차원일 수도 있고, 제 주변엔 뭐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도 뭐 간혹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책임을 져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국은 모든 게 투자자는 투자 자신의 책임입니다. 투자는 그러니까 투자 전략, 이 주식 사면 어떨까? 뭐 이건 누구도 답해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뭐 외국에서도 엄청나게 정보가 많이 옵니다. 근데 뭐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제가 공개도 하고 뭐 할 텐데 뭐 그거는 하시는 분들의 결국은 복골복이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책임입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오늘 그 주식에 대해서, 좀 재테크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 최근에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에 배터리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주 제 생각에는 마이너한 문제라고 봅니다. 뭐 왜냐면 배터리가 이제 충전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우리나라 배터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데나 뭐 이런 데는 대부분 우리나라나 일제 배터리를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전기차를 제조하는 업체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니, 배터리를 제조하는 그 업체도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 있죠. 뭐 LG 쪽에도 있고 뭐 포스코 쪽에도 있고 많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좀 기술을 좀 잘 이해하고 또 편안하게 되면 또 마음이 편해집니다. 또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또 소득을 생겨야겠죠. 뭐 그래서 이제 좀 오르게 되면 이제 뭐 생활비도 좀 쓰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세피리 TV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샘 양이었습니다. 샘 양은 제 유튜버 PD명입니다. 네, 귀엽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